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대충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 몇 년 전에 그 무슨 예산 관련해서 무슨 입법안 관련해서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생각나는데 잘 보니까 그 문제보다는 훨씬 더 무난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현행과 변경안 있고요. 현행은 1인당 지급액 그리고 중앙정부 부담률 그리고 지급 대상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네. 그리고 변경할 때는 재정 자립도가 80% 이하인 경우에만 변경이 있다. 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현행대로 비용을 부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은 B가 A보다 크다인데요. 자, B 같은 경우는 B는 여기죠. 한번 볼까요? B, A, C, 그 다음에 여기가 D, E 이렇게 되겠네요. 자, B가 A보다 크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요. B 같은 경우는 100명이 10만원씩 85고요. 그렇죠? A 같은 경우는 150명, 그냥 어차피 똑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50명이 90%. 그렇죠? 그래서 부담 비용은 B가 A보다 크지 않죠. A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그래서 두 개 지워지면서 니은은 안 봐도 된다 가능합니다. 네, 니은 계산하려면 굉장히 좀 까다롭죠. A보다는 기억보다는 훨씬 더 어쨌든 까다롭죠. 계산해 본다면요. 현행대로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제 중앙정부가 부담할 비용인데요. 자, 여기 같은 거는 150만 명에 자, 10% 부담이니까 1인당 1만 원씩 하면 되겠죠. 1만 원씩 150만 명이니까 150 여기 억 생략하겠습니다. 150억이고요. 그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1만 원씩 120이니까 120억 나오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C 5%니까 15,000원씩인데 100만 명이니까 여기도 150억 나오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15%인데 12만 원에 15%니까 얼마인가요? 18,000원씩 35만 명이니까요. 여기가 70억에 63억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3억씩 19만 명이니까 57억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1, 2, 3, 4, 520, 540. 그래서 540억 원 맞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니은을 풀 문제가 아니고 기억에서 제끼고 니은을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변경안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은 C가 D보다 크다 했는데 변경안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재정자립도 확인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 본다면요. C와 D네요. 여기 재정자립도 80% 미만이죠. 여기 80% 미만이고 여기도 8, 26 86에 48 여기도 80%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줄어드니까 재정자립도 줄어드는 거 가만 안 해도 되겠네요. 네, C 어차피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니까요. 아니네. 한번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같은 C 같은 경우는 이제 85가 되고요. D 같은 경우는 여기가 80이 되겠죠. 네. 자, 아동수당 지급액 부담 비용은 C가 D보다 크다는데요. C 같은 경우는 120만 명씩 10만 원을 85%고요. 잠시만요. 네. 자, 120만 명을 10만 원씩 85%고요. D 같은 경우는요. 80에 12만 원에 35만 명이죠. 그렇죠. 잠시만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부담 C가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D는 맞는 복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는 D가 이보다 2는 81, 8, 6, 48. 2는 그대로 80% 적용이네요. 똑같이 80%고요. 근데 인구 적용 인원은 19니까요. 네. 여기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이쪽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곱해준다고 생각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가 2보다 크죠. 그러므로 D가 2보다 크다. 리을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D은 리을.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근데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좀 까다로워 보여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좀 복잡해 보이죠. 생각보다 접근을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오히려 또 니은은 기억을 통해서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기 자체가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15번의 정답 5번이고요. 네,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2024년 남성 고용률은 서울이 대구보다 높다 했는데요. 남성 고용률 서울과 대구요. 남성 고용률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미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도 나와 있고요. 즉 15세 이상 인구 정확히 구하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자, 쉽게 말해서요. 경제활동 인구가 2,882명인데 2,882명일 때 이게 71.8%라는 거죠. 그럼 2,762명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 분모는 똑같은 상태에서 분자만 몇 퍼센트 감소했느냐?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이 감소가 대략 120 정도니까요. 120 정도니까 117 정도니까 약 4% 감소했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경제활동 참가율도 4% 정도 감소하겠죠. 자, 4% 포인트가 아니라 4% 감소죠. 그러므로 약 2.8% 정도 감소하다 치면 69% 정도 될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요. 20 정도 감소했죠. 약 3% 정도 감소했겠네요. 3%보다는 조금 작게요. 그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면 2.1%포인트 감소니까 대략 68 정도 되겠네요. 68%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9, 68 서울이 대구보다 높다. 1번이 맞게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보고 떠오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마 1번 패스하고 2번에서 바로 답을 찾아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앞으로 잠깐 돌려서 제가 썼던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모가 같고요. 분자의 변화로 경제활동 참가율 나와 있으니까 이 변화 찾을 수 있다는 거. 네, 광주의 전체 실업률은 2024년, 23년보다 높다 했네요. 자,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죠. 자,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를 빼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자, 2024년과 23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실업자가 13명, 여기가 10명.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12명, 여기는 10명. 자, 실업자 23명, 실업자 22명이요. 근데 분모가 실업자는 오히려 늘었고, 실업자는 줄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오히려 늘었죠. 분모는 커졌고 분자는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네요. 그러므로 24년이 23년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25년 여성의 15세 이상 인구는 부산이 인천보다 많다 했네요. 자,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분의 활동 인구를 구할 수 있죠. 즉, 2025년 여성의 15세의 부산과 인천이죠. 네. 부산 같은 경우는 52.7분의 800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56.6분의 773입니다. 네. 부산이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당연히 부산이 더 크죠. 그래서 부산이 인천보다 많다. 맞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의 남성 실업률과 여성 실업률 차이는 2023년이 25년보다 크다 했네요. 자, 실업자 수 한번 볼까요? 여기가 34명, 여기가 23명이요. 그 다음에 25년 봐야겠네요. 여기는 32명에 여기는 25명이요. 자, 지금 실업률 비교해보면요. 남성 쪽이 더 큽니다. 남자 쪽이 더 크다고요. 그쵸? 자, 남자 쪽이 원래 실업률이 더 큰데, 자, 23년과 25년을 비교했을 때 남자 실업률은 낮아지고, 여자 실업률은 올라갔죠. 자, 원래 남성이 여성보다 컸어요. 근데 남자 실업률은 낮아지고, 여자 실업률은 올라갔죠. 그러면 차이는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차이는 당연히, 잠시만요. 네, 줄어들었겠죠. 이걸 실업률을 계산하려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년에 남성 실업률이 여성 실업률보다 큽니다. 근데 남자 실업률은 살짝 줄어들었고 여자 실업률은 살짝 늘어나면서 차이가 줄어들었겠죠. 물론 이걸 항상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차이였다가 남자 실업률은 이렇게 줄어들고 여자 실업률은 이렇게 늘어났다 하면 늘어나는 경우도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는 차이가 확실히 봐도 대충 봐도 아주 극소수 줄어들고 극소수 늘어났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3년이 2025년보다 크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 대선의 여성 고용률은 50% 이상이 됐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앞에서 이거 봤던 거랑 마찬가지죠. 대전의
23년 여성이요. 요거네요. 네. 자, 355명일 때 54.2%입니다. 근데 8명 줄었어요. 약 2% 줄었죠. 그러므로 2% 줄어봐야 한 3% 정도 될 테니까 2% 줄면요. 그쵸? 그러므로 50%보다는 더 크다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 1번, 5번 특히 요거 가지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의 최적 풀이는 패스하고 2번에서 찾는 것. 네.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실업자 수가 나오고 요걸 바탕으로 찾아내는 것. 네. 그쵸? 24년과 23년 비교했죠. 광주에.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도 아마 1번 패스하고 2번만 봐서 확인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혹시 문제를 틀렸을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 15번, 문제 16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